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도 끝났고, 납입이 끝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를 고의적으로 누르는 요 단계도 지나갔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3자 배정 유증의 이제 단가도 올라갔죠,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이제 기존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이것도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는 이 HJ중공업의 성장이 있어서 더 크게 지금 베팅을 했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연휴간 우리가 이제 HJ중공업을 잘 좀 해부를 해서 성장 여력을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연휴간 나온 요 뉴스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조선업의 이 슈퍼사이클이 연장이 되었다. 그래서 LNG 선발주가 본격화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미국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LNG 상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략 90척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건조를 해줘야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이르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선박법 통과까지 기대감이 커져서 HJ중공업에 우리가 이제 2차 파동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2차 파동을 LNG가 끌어주면서 MRO가 이렇게 밀어주는 요 움직임이 이제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그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HJ중공업이 LNG선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주를 할 수 있을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넉넉하고, 근데 약간 이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도크가 지금 3개잖아요. HJ중공업이 1도크는 이제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창고로 쓰는 거고, 2도크, 3도크, 4도크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이제 MRO죠. MRO를 이제 수주를 해오면은 도크가 또 이제 MRO 때문에 꽉 차가지고 LNG 신주 수주를 또 못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도크의 활용을 좀 잘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펼쳐지는데, 근데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게, 이 LNG보다 좀 더 큰 프로젝트도 HJ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추가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이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이 LNG 상선이 이제 뭐 수주가 아예 다발로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다발로 쏟아져가지고 아예 이렇게 쏟아지니까는 이거를 이제 쓸어 담아야 되는데, 일단은 HJ중공업의 도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조선 3사가 수주하는 이러한 LNG에 있어서 같이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은 있어요. 여러분, 도크가 있으니까는. 이 도크가 이제 작업장이죠. 배를 만드는 작업장인데, 이 작업장이 크면 클수록 뭐다, 여러분들?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HJ중공업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신흥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이제 뭐 LNG 그리고 이제 그리스 메탄올 이러한 지금 상선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존 이제 수주해 놓은 것만 2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상선 쪽에서만.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상선 얘기하면은 이제 뭐 이 조선 3사 이야기만 나오지만은 이 HJ중공업도 충분히 지금 승산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HJ중공업은 이제 중형 LNG선 그리고 LNG 벙커링선, 친환경 대체 연료선, 뭐 메탄올선, 암모니아 혼합형선 다양한 지금 상선을 수주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 척 건조를 하는데 대략 한 3년, 평균 3년이죠.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중간에 또 이제 미 해군의 MRO가 또 다발로 쇄도해. 쇄도하면은 이거 도크 활용 잘해서 지금 이거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수주를, 이게 이제 스타트가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할 것이냐는 도크 활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이제 LNG가 한 척당 대략 3,500억 규모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HJ중공업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한 뭐 6대4 또는 7대3을 기준으로, 즉 이 7이 이제 MRO입니다. 7과 6이 MRO예요. 그래서 MRO의 비중을 더 넓히고 나머지 좀 여유 비중을 이제 LNG 신주 건조에다가 때린다라고 하면은 3년 기준으로 대략 한 5척에서 8척 정도 이제 신주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1.75조에서 2.8조 원 정도가 돼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LNG 신주 건조고, 아니다, 나는 단기 스윙 또는 단타로 할 것이다. 이게 이제 MRO예요, 여러분들. 개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HJ중공업이 단기 단타, 뭐 스캘핑, 이거 이제 MRO로 하는데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단기 스캘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또 담으면 안 되니까는 요런 거 하나쯤은 아마 이제 토크에다가 이제 넣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못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게 MRO가 많아지면은 또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타이적이죠. 타이적으로 이거 신주 건조를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J중공업 입장은 이게 도크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미국 조선소 인수를 도크가 부족하니까, 왜? 단기 스캘핑 같은 MRO 이거 하긴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LNG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많으면은 오히려 더 좋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제 뭐 200%, 300% 요러한 이제 중장기 스윙주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토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지금 HJ중공업이라서, 국내 조선소 인수도 좋지만은 오히려 미국 조선소 인수를 하면은 아마 상선과 MRO에 대한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봤을 때 일단은 이 HJ중공업은 LNG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척에서 8척 정도 보수적으로 신주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HJ중공업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LNG와 MRO, 그러니까 LNG는 뭐예요? 그냥 로또 한 번 당첨이 되는 거고 한 번 이렇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MRO는 연금 복권, 달마다 꽂히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 수혜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수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또 하나의 수혜. 그게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근데 북극항로는 결국에는 얼음을 깨부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쇄빙선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HJ중공업이 일전에 2009년이죠. 2009년에 이제 아리오노라고 있습니다. 아리온. 그래서 이 아리오노를 이제 국내 최초로 건조한 이력이 있어요. 쇄빙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용이다 보니까
대략 한 1.5m 정도의 얼음을 깨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세빙선을 이제 HJ중공업이 지난 2009년에 건조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북극 항로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HJ중공업은 MRO와 LNG 그리고 쇠빙선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거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도크가 분명 부족해집니다. 성장은 무조건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장은 불가피한 기업인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도크가 더 여유롭다라고 하면은 얘 성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 활용도와 빠른 이 조선소 인수가 지금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지금 북극 항로는 무엇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유럽까지 물량을 배달을 하려면은 이렇게 갔어요. 중국 밑으로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밑으로 해서 뺑 이렇게 돌아가서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여기 유럽 로테르담이죠. 여기 딱 도착을 했는데 이 길이가 여러분들 대략 한 22,000km. 요 길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기존 항로예요, 여러분들. 기존 항로가 22,000km다. 근데 지금 이제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일본 거친 다음에 러시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럽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존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단축이 되냐? 32% 거리가 단축이 되거든요. 32%. 그리고 운항 일수도 10일 정도가 더 단축이 됩니다. 40일에서 30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럽 물류비까지 절감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북극 항로 이거 추진하는 이제 뭐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손해 보는 게 없는 건데, 다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니까는 야 이거 러시아 미사일 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6월 9일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이거는 북극 항로는 러시아가 이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이제 키우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 북극 항로를 지금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쇠빙선 건조라든지 항만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이제 90억 달러 예산이 이제 측정이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결국에는 이 쇠빙선이 이 북극 항로에서는 마치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극 가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의 두께가 많이 얇아지긴 했어요. 얇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두께가 2m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오래된 얼음의 두께가 3, 4m에 이제 달하는 곳도 있는데, 녹고 있는 얇은 얼음은 이제 두께는 0.5m에서 1m 미만, 그리고 이제 두꺼운 곳은 20m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꺼운 곳이 운이 좋으면 안 만나. 근데 재수 없으면은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난제가 있어요. 근데 20m 이상도 암초처럼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2m 정도만 되더라도 얼음의 두께가 일반 화물선이 통과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결국에는 북극 항로 하려면은 쇠빙선이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마 2030년이나 2035년 그 이후가 돼야지 이제 북극 항로에 있어서 이러한 얼음들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2m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m 이상인 곳이 더 많고 20m 이상인 곳도 적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부딪혀 버리면은 여기에서 배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좌초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고순도 쇠빙선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HJ중공업은 이 쇠빙선이 있어가지고 건조 기술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HJ중공업은 더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수주잔고는 이제 3.2조 원이죠, 여러분들. 이게 상선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분야 빼고 상선에 있어가지고 뭐 그리스 메탄올선 3.2조 원에다가 이제 그 LNG는 더하지 않은 거예요. LNG 이거 5척에서
8척 정도 신주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그냥 MRO만 이제 연에 2천억 5년 계약으로 때리면은 수주 잔고가 4.2조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 가치와 수주 잔고를 우리가 합산을 시켜가지고 시장에서 이 4.2조 원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70%만 평가를 받으면은 적정 주가가 얼마고 이거의 수주 잔고를 100%에서 시장이 인정을 해주면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쉬빌딩 관련주들의 이 밸류에이션이 EV 백로그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70%만 평가를 받는다. 그럼 주당 35,300원이에요. LNG 빼고 MRO만 적용시켜서. 근데 이 MRO도 뭐다 여러분들? 연 2천억도 보수적으로 입힌 거다. 지금 영도조선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경남 지역의 중소형 조선사들과 합작을 했잖아요. 집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MRO가 이 이상인데 보수적으로 입히는 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봐서 2천억을 좀 적용을 시킨 건데 70% 4.2조 원의 70%만 시장에서 인정만 받더라도 얘는 35,3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니까. 근데 반대로 100%를 인정을 받아. 그러면 얼마예요? 5만 원. 근데 여기에 LNG까지 더해져서 수주 잔고가 올라가 봐요.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 아시죠, 여러분들? 고속상륙정이 이제 뭐 있는데 아무튼 이 고속상륙정이 이제 K2 전차라든지 이런 거를 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속상륙정에 K2 전차라든지 이런 거 실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해병대나 이제 특수부대 이제 해군 쪽에 특화된 요러한 지금 이제 병력들이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육상에다가 딱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 쏘면서 게릴라 작전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고속상륙정인데 HJ중공업은 요게 이제 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나 호주 쪽에서 이제 HJ중공업의 조선소를 실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체크한 부분이 있고 두 눈으로 탐방해서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두 귀로 다 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현대로템처럼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직접 이제 건조 시설을 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현지에서 MRO를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얘는 지금 완전 방산이에요. 아랍에미리트 쪽에다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쇄적인 계약이 쏟아지는 거야. 옆에 사우디까지. 사우디도 이제 비전 2030이라고 있습니다. 500조 원을 이걸로 방산에다가 써야 돼요. 500조 원을. 근데 사우디가 육상 방사는 굉장히 좋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 적용 많이 발주시켜가지고 구비 다 해놨어. 현대로템 이제 발주할 겁니다. 근데 해상은 여러분들 지금 쥐약이야. 사우디도.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가 오히려 돈을 더 쓸 곳이 해상입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돈을 쓰는데 누군가가 마루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마루타가 어디예요? 아랍에미리트예요,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HJ중공업의 고속상륙정 기술 이거 끝발난다라고 하면은 사우디도 어차피 해상에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투자해야 되는데 방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랍에미리트가 한번 마루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웃 국가인 사우디라든지 뭐 쿠웨이트 이러한 지금 이제 이 사우디 국가 쪽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수주가 더욱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HJ중공업은 지금 여러분 고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3자 배정 납입까지 끝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약간은 뭐 이렇게 박스권에서 길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3자 배정의 가격이 29,000원대로 올라갔잖아요. 평균 단가가.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 뭐 손해보는 장사 하려고 해요? 아니죠. 남는 장사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난 이제 2021년에 들어와가지고 몇 배 남는 장사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손해보는 장사 하겠어요? 금액이 무려 2천억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에 뭐 3배, 4배 이득 볼 장사 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HJ중공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면은 곧바로 치고 올라갈 주식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테면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전략방이 있는데요. 이 전략방은 저 혼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험사 출신, 그리고 은행권 출신, 증권가, 또한 국민연금 출신 등 총 5인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전략방인데요. 전략방 이름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의도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은 내 입맛에 맞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 이 전략방은 실시간 단타뿐만 아니라 단기 스윙이라든지 성장주나 가치주에 특화된 매매, 다양한 매매들을 주력으로 삼아서 보험사 그리고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굴려봤던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급등하기 전에 열차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연휴도 없이 이 전략방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4월 15일 대목이라고 불렸던 이 조기 대선 이 당시 전략방에서는 이재명 대장주였던 이 코나아이를 3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눌러서 보시면은 주가가 24%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가 요거를 못 먹었네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 출신들의 시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요러한 조정폭, 요러한 눌림목, 요 부분을 정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4월 15일이었고 코나이의 주가가 요때 4월 15일 요렇게 밀리고 있었을 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이는 아시다시피 지역 앞에 관련주였고 여기에 있어서 성장과 가치가 당연히 눈에 띄는 남다른 주식이었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에 잡아서 결국 7만 5천 원이죠. 7만 5천 원에 매매 종료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높게 3만 3천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126%의 수익을 단기에 선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출신이나 증권가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고 그러면은 이 시각 자체가 주가 상승에 직결이 되어 있는 요인들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바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8월 22일 날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죠. 나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13,000원이었을 때 호가창까지 싹 다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13,000원일 때 평균 단가를 17,000원 이하로 맞추셔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 불가피하고 신규 진입도 넉넉히 가능하시다라고 전략방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언제? 8월 22일. 그래서 우리가 나우로보틱스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8월 22일이 언제다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8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전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도 13,000원대 말씀을 드려서 단기 얼마까지 슈팅이 나왔습니까? 27,5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이제 단기 스윙 주력주였기 때문에 단기 60% 이상 수익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미리미리 좀 선점을 했었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전략방에서는 바로 매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아서 165,000원에 전량 익절을 했기 때문에 전략방에서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과 실시간 단타 등 모든 전략을 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보험사,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과 100%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략방 입장하시면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전략방에서는 정말 국민연금 출신들, 증권가와 은행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맥상통하게 통해서 이렇게 또 시그널이 나갔었거든요. 언제? 9월 26일 날에. 9월 26일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자 34만 6,500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9월 26일이 언제죠, 여러분들? 실제로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9월 26일이 SK하이닉스의 조정이 대략 5%에서 6% 정도 나온 날. 요 날에 국민연금 출신들과 증권가 출신들, 은행권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눌림목 매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아쉬워할지라도 오히려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까지 칼같이 이 전략방에서는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SK하이닉스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 당시 호가창 눌러서 시간까지 다 나오죠. 시간까지 나오고 수정된 메시지도 아니고 요렇게 매수가 잡아들여서 3차 매수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우리가 일단 살펴보고 곧바로 연휴 이후에 요거구나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금요일날 바로 치고 나갈 주식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 수익까지 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국민연금, 증권가, 은행, 보험사 출신 등 다양한 출신들의 전문가들과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다가 모내기 하시면서 수확의 기쁨까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